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백신 2차로 2차가 많이 아프네요. 아파가지고 못 올렸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문제들을 한번 볼 건데 26번이랑 20번이 이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에서 그나마 난이도가 있는 편의 역학 문제였어 가지고 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을 텐데 한번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에 있는 역학 문제를 이제 다시 풀어볼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서 차근차근 또 쉬운 거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6번 문제예요. 16번 문제를 보면 가 상태에서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가를 먼저 이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아랫방향으로 중력 mg가 작용하고 위쪽으로는 kl이 작용을 합니다. 탄성력이죠. 탄성력은 우리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마이너스 kx다라고 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였냐면 방향이었죠. 이 방향이 이제 그 늘어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mg하고 kl 값이 같다라는 것 정도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속도가 마찬가지로 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나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나 상황을 보면 지금 이만큼 L만큼 더 잡아 당긴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 상황을 한번 볼 거고 우리 지금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 속력의 최대값을 알고 싶잖아요. 이 속력의 최대값을 구할 거면은 얘가 언제 속도가 최대인지를 알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이제 속력의 최대값이 되려면 요 위쪽 상황에서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 AT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AT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을 때 이 AT 그래프를 나 상황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나 상황에서 한번 그려볼 건데 나 상황에서 이게 안 되네. 자, 다시 해봅시다. 자, 나 상황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AT 그래프가 맨 처음에는 요때 요 나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맨 처음에 이제 손을 놓자마자 위쪽으로 가속이 되겠죠. 위쪽으로 가속이 돼서 가속도를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로 잡았을 때 우리 위쪽으로 플러스로 잡을게요. 맨 처음에는 가속도가 가지고 있다가 얘가 가 상황, 즉 힘의 평형을 이루는 상황에서 가속도가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가 이제 가의 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 자체가 이 가의 높이에서 0이 되고 이때까지가 가속도가 플러스고 요때부터 여기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의 높이에서 최대 속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린 최대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 상황을 먼저 볼 건데 어떤 상황을 볼 거냐면 나랑 나에서 속도 최대인 상황을 같이 볼 거고 우린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이 나의 상황을 요 높이를 우리는 기준 높이로 잡아버릴게요. 얘를 기준 높이로 잡아버리면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거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2 KL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 KL이 아니죠. 기준점보다 2L만큼 늘어났으니까 2L의 제곱이고 정지해 있는 상황을 이제 손으로 이제 임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운동의 에너지는 0이 되겠죠. 2분의 2K 2L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속도가 최대인 요 상황을 가의 높이까지 올라가는 요 상황을 한번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mgL만큼 생겼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2분의 1 KL의 제곱만큼 생겼고 운동 에너지는 이때 속도를 최대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네 3개 더한 값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 위쪽에 나와 있는 요거랑 똑같은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K 2L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를 더 풀어보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 mg 값이 위에서 이제 KL이었죠. 그래서 이 값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KL의 제곱이 될 거고요.
2분의 1 KL의 제곱이 붙어 있고 2분의 1 MV 제곱이 붙어 있고 2분의 1 M 곱하기 4L의 제곱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살살 넘겨주면 되겠죠. 얘네 둘이 더해서 2분의 3이니까 4L의 제곱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2분의 1 ML의 제곱값이 나오고요. 그 값이 2분의 1 MV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우린 여기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V 값은 2분의 1, 2분의 1 지어주고 요 K인데 M이라고 썼네요. 미안해요. K. 그러면 요거 이쪽으로 넘겨줘서 루트 N분의 K의 L 값 곱해주면 된다라고 나오겠죠. 그럼 답은 이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죠. 답이 이제 답이 왜 없죠? 있구나. 답이 2번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이 없는 빈변이고 여기 마찰이 있는 빈변인데 얘네 높이를 그냥 h라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m짜리 a라고 하는 애가 이제 위쪽까지 올라가서 딱 정지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 a를 통해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mgh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상을 한번 보면 마찰이 있는 빈변이라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마찰에 의해서 소실되는 에너지가 있겠죠. 이 마찰에 의해서 소실되는 에너지 값을 우린 그냥 2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최초에 지금 얘가 위쪽에 있는 상황은 제 위쪽에 있는 이 상황은 얘는 2m 곱하기 h라고 하는 높이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2m이고 얘는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죠.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2m의 2v의 제곱값이 나옵니다. 2v의 제곱값이 나오면 얘가 아랫방향으로 떨어지고 나서 2분의 1에 2m의 v의 제곱이 나오고 더해줘야 되죠. 어떤 걸 더해줄 거냐면 마찰이에서 소실되는 에너지 값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두 개 값이 같다라는 수식이 나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최초에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요거고, 그리고 요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요거다라고 문제를 풀어서 얘네 둘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냥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을 mgh라고 놨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해주면 mv의 제곱값이 2mgh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면 얘는 이제 4mv의 제곱값이 나오고 얘는 2mgh 값이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mv의 제곱이 나오고 얘는 2값이 나오죠. EMGH 값이 우리는 MV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5MV 제곱값이 MV 제곱 플러스 2가 나오고요. 따라서 우리는 2라고 하는 값이 4MV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4MV 제곱이 마찰이에서 소실되는 에너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20번은 답은 4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초기 상태에서 여기 L 요거 잡아주는 요거 자체가 조금 가장 까다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이제 다시 쉬워졌어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부터 보면은 A는 바닥으로 낙하하죠. 바닥으로 낙하하면서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속을 받을 거예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속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맞는 얘기가 되고요. B를 보시면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운동 방향은 얘가 지금 운동하는 거에서 요 지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려주시면 얘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 디귿을 보면 운동 방향과 가속 방향이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도 알 수가 있냐면 결국에는 힘의 방향이랑도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근데 비가 떨어질 때를 생각해 보면 수평면으로 던졌을 때, 최초에 던졌을 때를 제외하고 나면 아래쪽으로 중력만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가속도의 방향은 아랫방향이 될 겁니다. 얘는 아랫방향으로 떨어질 거니까 당연히 얘 또한 힘의 방향은 아랫방향이 될 거고요. 가속도 방향도 아랫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래방향으로 이제 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운동 방향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니까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답은 3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 어렵지 않았는데 네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쫄지 말고 계속 풀어서 주면 좋겠어요. 오늘 몇 명 참여를 못했는데 이미 이제 늦게 올리는 바람에 참여를 못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두 문제 정도를 가지고 있은 이런 문제들은 꼭 한번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고생하셨고 내일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